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보고 있으면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questions.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말 그대로예요. 우리 학생들 그냥 편하게 보시기만 해도요. 성적이 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문제들은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우리가 파트 5 문제 풀 때 사실 모든 문장도 그렇지만은 주어 동사 보는 게 가장 기본이죠. 이 문장 보시면 주어는 profit이라는 명사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increased가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문장은 완벽한 상태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주어가 something, 사람이 아니라 something, 사물이죠. 주어가 상승하다, 즉 이익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뭔가가 상승했다라고 할 때는요. 뒤에 목적어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럼 애초에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영영사전 보시면 돼요. 사전에는요.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리고 자동사 할 때는 어떻게 쓰고 타동사 할 때 어떻게 쓰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볼 때 주어 동사 파악할 때요. 여기는 increase가 자동사다.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 보호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미 거기서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빈칸 뒤쪽에 있는 요 끝에 있는 명사 있죠? measures요. 이 명사는 수식어가 돼야 돼요. 사실 명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빈칸 앞에서 이미 문장은 완벽한 상태니까. 자, 그럼 우리가 명사를 수식어 만들 때 명사 앞에 뭘 쓰죠? 네, 바로 전치사죠. 그래서 이제 사실 보기 4개 중에서 전치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전치사죠? 4개 중에 딱 유일하게 한 개만 전치사가 있죠. 바로 D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떨까요? 해석이 필요 없죠. 그래서 빈칸 뒤에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전치사 thanks to를 답으로 선택합니다. 나머지 보기의 녀석들은 전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죠. 결국 이렇게 품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보기에 품사를 정확히 내가 파악하고 각각의 품사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거죠. 해석을 하지 않고 푼다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고요.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거죠. 시험장 갔을 때 어떤 학생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 다 풀고 다 맞추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시간이 쫓기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말 해석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죠. 절대로 그 어떤 문제도 한국말 해석이 직접적인 정답 단서가 될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영어의 어법에 근거해서 답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 in case 생긴 거와 다르게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예요. 근데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빈칸 뒤에는 뭐밖에 없었죠? 저 끝자락에 명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없었기 때문에 접속사는 빈칸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even though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죠. 참고로 even though는 though하고 똑같은데요. 앞에 even이 붙으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강조하죠? 중요한 내용. 그렇죠? 그래서 강조할 때 쓰는 부사절 접속사. 역시 빈칸 뒤에 주어 동사 없기 때문에 접속사는 탈락입니다. C 같은 경우 not only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등위 상관 접속사죠. 자, not only는 단독으로 쓰지 않고요. but also하고 함께 어울려서 쓰여지게 되는데 빈칸 뒤에 but also 없었죠. 그래서 not only but also는 탈락. 그래서 유일하게 전치사 정답 D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죠. 자, 이때 thanks to는요. 뭐뭐 덕분에 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여기 밑에 아래쪽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보이시죠? due to, owing to 여기까지는 똑같이 다 to예요. 전치사 to입니다. 뒤에는 명사 와야 돼요. 자, 마지막에 뭐죠? because of. 사실 얘만 약간 이질적이긴 하지만 원어민이 일상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것은 because of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열관 이런 어휘들도요. 시험에 다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2번 문제입니다.
자, 사실상 요 문제 살펴보시면 선생님 본질적으로 101번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어 동사 파악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요. The building 주어 나오고요. provide 동사 나오고 뒤에 목적어까지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빈칸 뒤에 명사가 있죠. 자, 명사는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인데 이미 the building부터 그 이하가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floors라는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는 할 수 없죠. 자, 결국 남아있는 명사의 유일한 기능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4개의 보기 중에서 뭘 찾아야 되죠? 전치사. 정답은 C 이렇게 되는 거죠. 유일한 전치사예요. 우리가 전치사는요, 한 단어짜리 전치사도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구 형태의 전치사도 있습니다. 앞선 문제에서 우리가 풀 때 정답이 됐던 thanks to 있죠. 자, 그것도 구 형태의 전치사죠. 자, 그것은 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정답이 되는 in addition to는 3개의 단어로 구성된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 뭐로 간다? C로 갑니다. 참고로 여기 of a pieces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명사도요. 수식어가 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전치사랑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간다? C로 갑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so that 같은 경우 부사절 접속사죠. 역시 빈칸에 so that이 들어가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쫓아와야 되겠는데 주어 동사는 없습니다. 보통 목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so that 구문은요.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so that 이하에 조동사 can, 조동사 may, 조동사 will이 보통은 쫓아오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조동사 can입니다. 시제가 과거일 때는 could, might, would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B하고 D 같은 경우는 부사죠. 선생님, 앞에 접속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요. 접속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접속 부사는 부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접속 부사는요. 최소한 2개의 문장이 있을 때 그 2개의 문장의 관계를 따져서 어떤 관계인지 파악한 상태에서 두 번째 문장 처음 시작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트 5에서는요. 문장 맨 앞에 빈칸이 있을 때 접속 부사가 답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therefore나 specifically가 문장 가장 앞에서 답이 되는 경우는요. 오직 파트 6에서만 가능합니다. 파트 6는 지문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를 따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파트 5에서 빈칸이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B하고 D 같은 접속 부사는 애초에 답이 되기 힘들다. 요걸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결국 이 문제도 전치사가 딱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었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아낄 수 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게 곧 경쟁력이고 그것이 바로 점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요. range of라는 곳에 제가 좀 표시해 놨죠. 사실 이 표현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range of보다는요. 우리 학생들이 variety of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variety of가 더 많이 나오지만 여기 나와 있는 range of도 자주 등장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빈칸만 채우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리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빈칸 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을 때 그것도 꼭 같이 점검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슬쩍 제가 사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옥스퍼드 사전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으면 그 단어를 다른 말로 패러프레징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트 7 패러프레징을 공부하게 됩니다. 파트 7은요. 전체가 패러프레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특정한 단서가 정답으로 재표현되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프레징, 재표현. 지문에 있는 것이 똑같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있는 표현이 다른 말로 재표현되어서 정답 보기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파트 7을 대비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다? 바로 사전이죠.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를 다른 말로 패러프레징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를 보는 습관이 있다면 리뷰할 때마다 파트 7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5, 6, 7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학습의 효율성이 좋겠죠. 자, 잊지 마세요. 사전은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무료 자료죠.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하세요. 다음 10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전부 다 다른 명사로 보기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보통 이렇게 다 다른 어휘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으면 해석해서 풀려고 하는데요. 사실 원어민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원어민이 이 문제를 풀 때 한국말을 배워서 해석해서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 일본 학생들도 토익 시험을 보는데요. 일본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말로 해석한 다음에 답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익 문제 풀 때 한국말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풀이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일의 효율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풀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 앞에 있는 concise 보이시죠? 그다음에 빈칸 뒤에는 전치사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하고 어울린 녀석을 선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이것이 가능한 건 뭐죠? 바로 B였습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자, 제가 좀 전에 영영사전 이용하는 거 말씀드렸죠. 영영사전에는요, 어떤 단어끼리 서로 어울리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와 단어의 어울림을 물어보는 문제를 콜로케이션 문제라고 하거든요. together, 함께, location, 위치하다. 전 세계 모든 언어는 서로 어울리는 짝꿍이 있어요. 그래서 빈칸 앞에 concis가요, 정답 overview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어휘입니다. 그리고 빈칸 뒤에 전치사 of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어울리죠. 영어 명사마다 결합하는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거든요. 결국 이러한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역시 한국말 해석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 레시피는요, 전치사 for하고 친합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영영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뭐랑 친하다고요? 전치사 of하고 친하죠. 빈칸 뒤에 나와 있습니다. attempt는요, 투부정사하고 잘 어울리는 녀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전치사하고 결합할 때는 at과 on 이렇게 친합니다. 그리고 factor는 전치사 in과 친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공부할 때도요, 각각의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같이 결합해서 쓰여지는지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그 모든 자료는 영영사전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예요. ETS가 영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TS도 영영사전에 근거해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토익 시험은 정답이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근데 그 기준은 어디 명시되어 있다? 바로 영영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면 문제 풀 때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은 B, 오버뷰로 갑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또 사전인데요. 옥스퍼드 콜로케이션 딕셔너리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오버뷰라는 단어를 찾은 건데요. 그 앞쪽에 어울리는 형용사 뭐가 있죠? concis가 있죠. 그리고 어울리는 전치사 뭐가 있었죠? 여기 of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는 뭐 한국말로 해석해서 답이다 이런 논리는 안 통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한 다음에 리뷰하실 때 이렇게 영영사전을 참고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머릿속에 남게 돼요. 뭐든지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은 자연스럽게 기억에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 나도 영영사전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꼭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하게 또 돈도 아끼시면서 시간도 아끼시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면 영영사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영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올바르게 잘 겪으시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